당뇨병 걸리는 원인은 당을 많이 먹어서가 근본적인 원인인가요? 많은 분들이 당뇨라고 하면 단 걸 많이 먹어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엔 당뇨의 진짜 원인은 우리 몸에 있는 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상태라는 거죠. 평소 식습관에서 탄수화물, 대표적으로 빵, 떡, 면, 과자 같은 탄수화물 음식들을 계속 주로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인슐린 분비가 계속 높아지고 우리 몸은 분비되는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돼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몸 혈당은 올라가고 남아도는 혈당을 세포 내로 넣어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췌장이 지쳐서 고장납니다. 그게 바로 당뇨예요. 그래서 당뇨 치료의 핵심은 무작정 단 것만 줄이자가 아니라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단백질 식단으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사람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다른데 왜 그런가요? 사람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다른 거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몸의 반응 차이 때문인데요. 혈당을 결정짓는 요소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 몸의 근육량도 영향을 주고요. 생리 주기도 영향을 주고 수면, 스트레스, 장내 미생물까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먼저 근육량부터 보면 근육이 많은 분들은 혈당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하체 근육량이 굉장히 많고 튼튼한 하체를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같은 음식을 드셔도 혈당 반응이 훨씬 더 낮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 장내 세균의 구성에 따라서도 혈당 반응이 크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어요. 특정 사람들의 장내 세균은 탄수화물을 굉장히 잘 분해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장내 세균은 지방과 단백질을 잘 분해하다 보니까 같은 음식을 먹어도 다른 혈당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혈당을 올리는 의외의 음식이 있나요?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데요. 바로 커피 믹스입니다. 커피 믹스를 생각하면 이건 뭐 과자도 아니고 빵, 떡, 면도 아니고 탄수화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커피 믹스는 항상 과자처럼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주로 쓰는 표현은 액체 과자입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커피 믹스 한 봉지에 대략 당류가 6g 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거는 설탕으로 따지면 3스푼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커피 믹스를 두세 잔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곤할 때마다 마시고 식후에는 항상 커피 믹스를 하나씩 마시고 그렇게 3잔 정도 드셔주시면 밥 한 공기에서 들어오는 당류만큼 당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커피 믹스만큼은 제가 당뇨 환자분들에게 진짜 피해야 된다, 정말 피하라고 몇 번이고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진짜 나쁜 녀석이에요. 진료실에서 제가 드리는 조언을 듣고 커피 믹스를 완전히 끊고 아메리카노로 완전히 커피를 전환하신 분들은 혈당 자체가 훨씬 더 쉽게 안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뇨가 있으시다면 또는 당뇨 전 단계라면 커피 믹스만큼은 조심하시고 끊어주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 떨어진다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당이 떨어지나요? 맞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저도 그런 표현 쓰거든요. 아, 스트레스 받아서 당 떨어진다. 근데 정확하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가 되고 코티졸이 분비되면 우리 몸에서는 당이 생성돼서 당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왜 배가 고프고 막 뭔가 단 게 땡기고 왜 그럴까요? 이거는 당이 떨어져서 당을 높여야 해서 당을 찾는 게 아니라요. 우리 뇌에서 보상회로, 헤도닉 드라이브라고 하는데요. 이 보상회로가 작동하면서 단 걸 찾게 되는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이 떨어져서 배가 고프고 막 단 게 땡기는 게 아니라 뇌가 나 좀 위로해줘, 나 단 걸로 나 좀 기분 좋게 해줘, 도파민 좀 분비해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당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당으로 채워야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고 스트레스 상황이 됐을 때 배가 고플 때는 저는 이 배고픔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너무 비현실적인 조언이고요. 이런 배고픔이 있을 때 당이 가득 있는 사탕, 초콜릿 이런 거 찾지 마시고 고단백 두유라든지 단백질 보충제라든지 고단백 과자라든지 단백질로 된 어떤 음식을 드셔서 이 식욕을 이겨내기를 바래요. 이런 방식으로 식욕을 이겨내지 않고 그때마다 그냥 초콜릿 왕창 먹어버리고 이러면 당이 일시적으로는 확 오르겠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상황이라서 이미 당이 올라가 있는데 당이 많은 음식을 또 집어넣었어. 그러면 당이 더 올라가겠죠. 그랬다가 당이 쫙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배고파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에서 식욕 신호는 단백질로 보충을 해주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뇨 유발시키는 습관들은 무엇인가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식사 후에 바로 앉거나 바로 눕는 습관이에요. 이거 진짜 안 좋은 습관인데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밥 먹고 10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밥 먹고 10분 내에 바로 앉아 있으면 그냥 혈당은 바로 스파이크 칩니다. 그래서 밥 먹고 10분 동안은 정말 좀 움직여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료실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10분간 열심히 팔굽혀펴기를 해요. 근데 위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기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설거지를 하거나 조금 걸어 다니세요. 10분간은 혈당 반응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지 말고 움직여야 해요. 이게 정말 안 좋은 습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커피 믹스 또는 달달한 라떼, 달달한 에이드, 이런 요즘 저가 커피숍에 가면 이런 달달한 음료들 많잖아요. 그런 음료나 간식을 무의식적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아, 나 뭐 밥 조금밖에 안 먹었으니까 이 정도 간식 괜찮겠지. 또는 식사하고 나서 직장 동료들끼리 다 같이 커피 한 잔씩 하러 가요. 그러면 아, 뭐 나 이 정도 마시는 거 괜찮지 않나 하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카라멜 마키아토를 시킨다든지 달달한 음료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정말 큰 문제인데요. 특히 이 달달한 음료들 있죠. 이런 음료들은 일부 음료는 당이 40g에서 50g 들어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정말 그냥 설탕을 때려 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음료를 식사하자마자 마셔주면 혈당이 정말 스파이크를 아주 제대로 보이겠죠. 그래서 식사가 아니더라도 커피나 달달한 음료, 간식 같은 거 무의식적으로 드시는 습관은 정말 버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야식을 먹는 거예요. 늦은 밤에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시간대가 인슐린 반응이 가장 둔한 시간대거든요. 근데 이때 음식을 왕창 막 먹었어요. 막 치킨이나 떡볶이 이런 걸 먹었다. 그러면 혈당 반응은 정말 높게 나타나고 건강에도 정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야식 먹는 습관, 이거 진짜 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면 부족인데요. 잠이 부족해지면 스트레스가 높아지죠.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되면 어떻게 된다 했죠? 혈당이 오히려 오른다 했죠. 근데 혈당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단 걸 찾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올라간 혈당에 단 걸 찾는 반응까지 나타나니까 잠을 적게 자는 거, 이거 진짜 피해야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 비교적 괜찮은 과일은 무엇이 있나요? 네, 당뇨 환자에게 제가 가장 자주 추천드리는 과일은요, 바로 블루베리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자주 챙겨 먹는 과일이에요. 일단 혈당 지수가 낮고요. 식이섬유는 높고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높아서 정말 건강에 좋아요. 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블루베리는요, 냉동으로 드시는 게 가성비도 좋은데 건강에도 더 좋다는 사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냉동 블루베리는 세포벽이 깨지면서 안토시아닌의 농도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얘가 더 가성비인데 근데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비싼 싱싱한 블루베리 찾지 마시고 냉동 블루베리를 마트에서 커다란 거 하나 사가지고 종이컵 반컵 정도, 한 50g 정도로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드시면 아주 좋은 간식이 됩니다. 한 번에 드실 때는 한 줌, 그러니까 한 50g 정도, 그 정도 이상 양을 드시면 너무 많은 과당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50g 이하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속노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저속 노화는요, 말 그대로 슬로우 에이징, 늙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에요. 요즘 의료계에서 핫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노쇠, fragility라는 개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사람이 실제 겉으로 보기에 젊어 보이는 사람보다 어떤 질환들의 예후가 좋지 않더라, 치료가 잘 되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통증의학과 전문의로 진료를 할 때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80대인데 60대처럼 젊어 보이시는 분들은 치료 반응도 굉장히 빠르고 좋아요. 반대로 60대인데 70대처럼 보이시는 환자분들은 치료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젊어 보이는 분일수록 통증 질환에 대한 치료 반응 속도도 좋고 면역력도 좋고 회복력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핫한 의료계의 관심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젊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저는 6살 아들이 있고 이제 곧 1살짜리 딸이 태어나는데요. 다행히 제가 저속노화 습관을 열심히 지킨 덕분에 아들과 어디를 가든 간에 다들 저를 삼촌으로 봐주고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굉장히 젊게 봐주시는 감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노화 가속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은 3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첫 번째로 식습관인데요. 고탄수화물 식사, 특히 빵, 떡, 면,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밥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할 때 많이 등장하는 최종 당화 산물이 굉장히 많이 몸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최종 당화 산물 AGE라는 애들은 피부를 푸석푸석하게 만들고 주름을 만들고 외형적인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 습관인데요. 운동을, 특히 근력 운동을 게을리하는 습관이 노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세포 노화 속도가 느려요.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특정 연구에서는 이 세포 노화 지표로 활용되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에서 더 길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근육은 노화를 늦추는 장기라는 거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노화 속도를 높이는 요인은 수면 습관이죠.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휴대폰으로 뭐 SNS 보고 이러느라고 늦게 주무시고 막 수면 습관이 불규칙하고 수면 시간도 5시간이 채 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면이 부족해지면요, 대표적인 항노화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떨어지고요. 이 외에도 호르몬 불균형, 면역력 저하 때문에 노화는 가속화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노화 속도를 늦추는 핵심 습관은 무엇이 있나요? 저속 노화의 핵심 습관 3가지를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것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식습관입니다.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 빵, 떡, 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 저는 이 원칙을 항상 100% 지키진 못하지만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물어본다는 거죠. 빵인가, 떡인가, 면인가, 아니면 과자인가, 밥인가. 밥이라면 절반만 먹고, 빵, 떡, 면, 과자라면 웬만해선 안 먹고, 정말 먹고 싶다면 먹긴 먹되 이걸 먹었으니까 이제부터 조절을 좀 더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덕분에 탄수화물 조절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좀 잘하는 편이고요. 최종 당화 산물이 적게 생성되겠죠? 그러면 피부 건강이 더 좋아지겠죠. 옛날에는 이런 조절을 덜 했을 때는 피부가 지금만큼 좋지 않았는데 이 조절을 하고부터는 피부 결 자체가 항상 일정하게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 제가 하는 저속 노화 습관은요, 운동 습관인데요.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근력 운동을 하고 출근 준비를 하고 병원으로 출근을 해요. 자, 이거 말만 들어보면 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막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이면 충분해요. 이게 새벽 시간에 하시든 뭐 저녁 시간에 하든 시간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새벽에 운동하는 가장 정말 유일한 이유는 제가 유일하게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에 하는 거지, 새벽에 꼭 해야 더 좋다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꾸준한 근력 운동을 해서 텔로미어의 길이를 길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 중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수면 습관입니다. 저는 주로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6살 아들 그리고 아내랑 같이 잠들어요. 그러고 5시 반까지 푹 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면 시간 자체가 꽤나 길다는 거예요. 대략 한 7시간 반에서 8시간 반 정도는 매일매일 가져준다는 겁니다. 수면 중에는 항노화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 수면 시간만큼은 최대한 7시간 이상 또는 6시간 이상은, 적어도 6시간 이상은 꼭 가져가 주시는 게 정말 좋은 저속 노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속 노화 도움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네, 저속 노화에 도움되는 음식은 정말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2가지예요. 단백질과 채소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단백질인데요. 체중 1kg당 1.2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중 1kg당 1.2g. 좀 어렵다, 그죠? 그러면 60kg 기준으로는 하루 7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건데요. 이 말씀을 드리면 72g의 단백질이면 고기 100g도 못 먹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고기 100g이 아니라 72g에 곱하기 5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대부분의 생선류, 고기류에는 100g당 단백질이 20g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계산할 때는 하루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량이 72g이면 곱하기 5를 해서 한 360g의 고기를 하루에 먹어주면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충분 양의 단백질을 드셔주시면 근육량이 늘어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마이오카인 분비가 늘어나면서 세포 염증을 줄여주고 세포 노화를 슬로우 다운 시켜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이자 이 세포 노화를 늦추는 원료라는 거죠. 두 번째 음식은 채소인데요. 채소는 대표적으로 항산화 작용, 항염증 작용을 해서 세포 손상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기준은 식사를 할 때 항상
상추 10장 이상을 먹자는 기준을 말씀드려요. 고기를 구워 먹는다, 뭐 삼겹살, 소고기를 먹는다. 그럼 상추 쌈을 10장 이상 싸서 드시라고 하고요. 생선을 먹는다, 닭가슴살을 먹는다. 이러면 상추 10장 손으로 쭉쭉 찢어가지고 저당 발사믹 드레싱 부어서 그렇게 샐러드를 만들어서 상추 10장 이상을 드셔주는 습관을 가지면 가장 좋습니다. 정리하면 단백질은 세포를 만들고 근육세포를 성장시키는 원료고 채소는 그렇게 만들어진 세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충분 양으로 함께 있을 때 저속노화 식단이 제대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도 저속노화를 방해하는 요인인가요? 물론이죠. 이 수면 부족이랑 스트레스는 고속노화를 유발하는 정말 안 좋은 녀석들이에요. 일단 스트레스가 생기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높아지죠. 그러면 우리 몸의 염증 반응도 높아지고 혈당도 높아지고 혈압도 높아지고 세포 회복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피부도 안 좋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근육도 빠지게 돼요. 수면이 부족해지면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항노화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같이 떨어지게 되고요. 세포 재생이 안 되고 노폐물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노화가 가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평균 6시간 이상, 권장하는 거는 7시간 이상은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우선은 밤에 잠드는 게 쉽지 않으신 분들은 수면 환경, 스마트폰을 잠자기 1시간 전부터 보지 않는 거라든지 주변 환경을 충분히 어둡게 유지해 준다든지 낮에 햇빛을 받으면서 바깥에서 조금 운동을 해준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수면 환경 개선 습관들을 시도해 보시고 이렇게 했을 때도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수면제를 드시면서 급성 불면증을 해결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줄이고 수면 시간 확보해야 젊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꼭 잘 관리하세요. 저는 통증학과 전문의 닥터 호우입니다. 저는 15년 전에 20kg를 감량하고 현재까지 요요 없이 유지 중이고요. 통증학과 전문의이자 비만 전문 인정입니다.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속노화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젊어 보이는 거, 이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식습관, 운동습관, 수면습관 이런 핵심적인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우리 몸의 내부로부터 모든 장기가, 모든 세포가 젊어지는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저속노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저속노화 습관도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그대로 따라하지 않더라도 약간만 한 50% 아니면 60%만이라도 평소 생활 습관에 도입해서 생활해 보시면 확실히 면역력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훨씬 더 젊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속노화에 관련해서 더 많은 영상들이 궁금하시고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면 닥터우 채널도 꼭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